직장 동료 한 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재호 씨는 K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재호 씨와 얘기를 하다 보니 K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조금씩 실마리가 풀렸다. 그 사람이 그토록 싫은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K는 재호 씨가 보기 싫어서 덮어두었던 감정들을 건드렸다. 예를 들면 K는 기분이 다운될 때마다 한숨을 쉬었는데 이 소리는 재호 씨가 출근할 땐 애써 눌러놓고 온 우울한 기분을 건드렸고, K가 자주 보이는 품격 없는 행동, 예를 들어 묻지도 않은 사생활을 바쁜 사람 붙잡고 물어본다거나 자기가 먹던 과자를 쓰레기통에 버리듯 나에게 선심 스며주는 행동과 같이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볼 때마다 내가 별로인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재호 씨의 콤플렉스를 건드렸던 것이다. 재호 씨의 속마음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싶다.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구성원들은 품격 있어 보인다. K는 같은 회사의 동료라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품격이 없다. 앞으로도 K가 우리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릴까봐 걱정된다. 재호 씨는 사실 K랑 같은 급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싫다고 토로했다. 자신이 K랑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만 같아서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했다. 저는 K가 하는 행동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규모 있는 회사에서는 저런 행동들은 말도 안 되거든요. K는 여기가 첫 회사라서 모르는 거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남들 눈에는 K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또라이로 볼 만큼 싫다면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싫은 진짜 이유를 찾아보자. 내 마음속 싫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또라이라고 낙인 찍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내 삶의 불편감을 초래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소개하고 싶은 연구 결과가 있다. 바로 자기를 수용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처럼 타인을 수용하면 나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메시지다. 타인을 수용하는 것이 타인을 위하는 일만은 아니다. 나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이롭다.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의도를 떠나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며 여기까지 살아왔을 것이다. 내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듯 그 누군가도 나로 인해 상처와 스트레스, 어쩌면 극한의 분노까지 경험했을 거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타인을, 특히 내가 또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그런데 어딜 가나 늘 또라이는 존재하고 그 또라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할수록 스트레스만 쌓여간다. 그 또라이는 내 뜻과 의사대로 바뀔 책임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그 또라이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부질없다. 어차피 몇 년 후엔 없어질 마음이다. 에너지를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것도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나의 소중한 체력을 내가 또라이라고 판단 내린 그 사람에게 쓰는 것은 의미 없다. 게다가 나 또한 그 누군가에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일 수 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또라이 짓을 했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그 사람이 이 조직의 또라이 질량 보존 법칙을 성립하는 존재라는 확신은 나의 성장에 해가 된다. 왜 그 사람은 안 바뀔까 생각해봤자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생긴 것이며 그 사람과 나는 그냥 불편한 궁합인 것이다. 사람은 본인이 변화하고 싶을 때 변화한다. 주변에서 끈질기게 잔소리를 하든 말든 사람은 자기가 변하고 싶을 때 변한다. 바꿔 말하면 자기가 변하고 싶지 않을 때는 주변에서 뭐라 하든 말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또라이라 부르는 그 사람과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혼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뀌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바꿔주길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직접 얘기해서 나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전략을 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임을 수용하는 것이 깔끔하다. 그조차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운 좋게도 그 사람이 퇴사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일 것이다. 그 불확실성을 점치려는 것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다. 내려놓자. 어차피 안 될 일이다.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주자. 그것이 더 나에게 이롭다.